혹시 요즘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전에 없던 피로감, 계단 오르기가 버겁거나 무심코 들었던 물건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40대부터 매년 1%씩 꾸준히 줄어들어 70대가 되면 절반 가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쟁강 발전, 우리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고 심지어 낙상이나 골절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40대의 활력을 되찾는 비결, 특히 매일 단 하나의 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의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높이고 기억력을 선명하게 유지하며 소화까지 원활하게 하는 등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습관들을 함께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러니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분명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중요한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바로 저항 운동, 즉 근력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클럽에서 젊은 사람들이 무거운 역기를 드는 모습만을 떠올리며 혹에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리한 거 아닐까? 하고 지레 겁을 먹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육은 더욱 그렇죠. 서서히 줄어드는 근육은 신체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움직임 자체가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뜨립니다. 이런 현상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노년층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력 운동은 단순히 보기 좋은 근육을 만드는 것을 넘어 모려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올해 여러분이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완일인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오는 것,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든 행동이 근육의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 모든 활동이 훨씬 수월해지고 삶의 활력이 다시 샘솟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근력 운동은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뇨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꾸준한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근력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정확한 자세입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동작부터 시작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허리를 곧게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5치 10회 정도만 반복하고 점차 횟수를 늘려가 보세요.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벽 푸시업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몸을 벽 쪽으로 기울였다가 밀어내는 동작입니다. 팔과 가슴 근육을 단련하는 데 좋으며 일반 푸시업보다 훨씬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올리기입니다. 의자 등받이나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하며 공이가라 다리 힘을 기르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병 덤벨 운동입니다. 작은 물병에 물을 채워 덤벨처럼 사용하여 팔을 위아래로 들어 올리거나 옆으로 펼치는 동작을 해보세요. 팔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동작들을 매일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 3주에 하루에 15치 20분 정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에 귀 기울이고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근육통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근육이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불편하다면 휴식을 취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거나 자신의 체중만을 이용한 운동만으로도 여러분의 근육은 놀랍도록 회복력을 보일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근육에 자극을 주는 것이 바로 40대의 활력을 되찾는 첫걸음이자 가장 강력한 비결입니다. 보로의
이제 우리가 열심히 키운 근육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 근력 운동이 근육 회복의 핵심이라면 우리의 몸은 그 근육을 만들 재료가 필요하겠죠.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하면 닭가슴살이나 보충제만 떠올리시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주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젊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근육을 합성하는 능력이 좋아서 적당량의 단백질로도 충분하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 손실을 막고 새로운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체중 1kg당 1청, 역던 적 제로 또다웅 기지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60치 72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단백질원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로는 살코기, 여포는 생선, 계란, 유제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서 염증 완화와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삼치, 갈치 같은 생선을 자주 섭취해 보세요.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살코기도 좋은 단백질원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 만큼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하루 한두 개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로는 두부, 콩,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식단에 친숙한 두부나 콩류는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듬뿍 넣거나 콩국수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콩국물만 따로 마셔도 훌륭한 단백질 간식이 됩니다. 단백질 섭취는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하루 3끼 식사와 간식으로 나누어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계란 2개와 우유 1잔, 점심에는 생선구이 또는 닭가슴살이 들어간 식사, 저녁에는 두부나 콩이 들어간 반찬을 충분히 드시면 좋습니다. 식사 중간에 허기가 진다면 견과류 한 줌이나 그릭 요거트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이 필요로 하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근육 회복과 성장을 돕고 성장을 이모 전반적인 체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육 회복과 건강 유지를 위해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중요한 습관은 바로 숙면입니다. 한강 일면 많은 분들이 잠은 그저 피로를 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근칵대주는 우리 몸의 근육은 잠자는 동안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고 성장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 바로 밤, 깊은 잠을 잘 때입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근육의 회복과 새로운 세포 생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잠이 부족하면 근육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오히려 근육 손실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단백질을 섭취하더라도 숙면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는 것보다는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생체 리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멈추고 대신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등 편안한 활동을 해보세요. 째, 침실 환경을 수면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 밝거나 시끄럽지 않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처럼 따뜻한 바닥은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객수 너무 더운 환경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이나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수분 섭취는 밤중에 화장실에 가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 적당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에 도움이 되지만 잠들기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몸을 각성시켜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운동은 잠자리에 들기 최소 2~3시간 전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는 것은 근육 회복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 오비지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기억력 향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여러분의 젊음을 지속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은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 필수적이며 영양분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쉽게 피로해지며 근육경련이나 손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지만 갈증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몸이 탈수 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입니다. 저칠 후 하루에 6, 8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 그리고 운동 전후로 한 잔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병을 항상 옆에 두어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맹물이 심심하게 느껴진다면 레몬 조각이나 오이 슬라이스를 넣어 향을 더하거나 보리차나 옥수수차처럼 구수한 맛이 나는 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주스나 탄산음료는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탄산음 충분한 수분 섭취는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 소화 기능 개선,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물만 잘 마셔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강 습관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꾸준함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변화를 겪고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에 대해 걱정하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안 돼.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대신 나는 여전히 강하고 활기찰 수 있어.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질 거야. 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해보세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의자 스쿼트 10개를 성공했다면 정말 대단해 라고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는 식으로요.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 하루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하지 못했더라도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다가 금방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거나 건강한 식단을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춘 함께하는 동료가 있다면 동기부여도 더 잘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로당이나 동네 건강센터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런 곳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우리의 몸이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근육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와 꾸준한 실천이 동반될 때 비로소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0대의 활력을 되찾는 단 하나의 핵심 습관, 바로 저항 운동의 중요성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단백질 섭취, 숙면,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분의 꾸준하고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억하세요. 아주 작은 변화라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간단한 딱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의자에서 일어나 앉는 스쿼트 5개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계란 하나를 더 챙겨 먹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젊음의 에너지를 깨워보세요. 그리고 이 모든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어느새 여러분의 몸은 40대 못지않은 활력과 근력을 되찾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있다면 계기포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매 순간 최고의 삶을 누리세요. 우리는 언제나 젊고 활기찰 수 있습니다.